현재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동부 표준시로 8월 28일 오후 5시에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새벽 6시에 실적 발표가 있는 거죠. 분기 실적 발표를 거듭할수록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 전반이 느끼는 긴장감의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엔비디아 투자자의 입장에선 계속된 랠리에 혹시라도 이 기업의 성장세가 꺾이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은 비단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매크로 지표처럼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기업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블랙웰을 둘러싼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머니네버슬립이 이번에 미국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 저녁 8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강의에서는 미국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어떤 단계로 공부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단계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와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을 잠시 복기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보여왔는지 짚어보는 것만큼 왜 이렇게 지금의 엔비디아에 걸린 기대가 큰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만으로도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파른 성장을 보여왔는지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됩니다.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71억 9,200만 달러에서 260억 4,400만 달러까지 늘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싶죠. 무려 262%나 매출이 뛴 겁니다. 심지어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사이에 수익성도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67% 수준에서 이제는 80%를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엔비디아가 게임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 이런 마진을 낸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수익성 개선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객단가가 낮아져서 수익성이 좋아진 측면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엔비디아가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수요에 타격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잠깐이지만 엔비디아 분식회계 음모론이 레딧 등 미국 커뮤니티에서 돌기도 했는데요. 그런 루머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수준의 급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지금까지의 이런 무시무시한 성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냐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업계 동향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AI에 대한 자본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사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면 엔비디아의 성장 그래프도 꺾이지 않을 것이란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 빅테크 경영진들이 일관되게 AI 투자 확대를 말하고 있다는 점은 엔비디아에게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CFO인 루스 포랏은 2분기의 자본 지출은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데이터 센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관련 지출은 전체 자본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 약 절반은 향후 15년과 그 이후의 수익 창출을 지원할 인프라 요구사항을 위한 것이라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CFO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메타의 CFO인 수젠 리는 현재 AI 연구와 제품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로 2025년에 상당한 자본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면 엔비디아의 성장 그래프도 꺾이지 않을 것이란 뜻이겠죠. 전반적으로 AI 산업 끝단에 있는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재 다소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아직 사용자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AI라고 해봤자 고성능 챗봇에 불과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빅테크들은 기술 경쟁이 장기적인 마라톤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요.
당장 수익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유도 이런 점에서죠. 이로써 현 시점에서 AI 랠리를 둘러싼 우려와는 무관하게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활기차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될까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매출 컨센서스는 280억 달러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09%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주당 순이익 전망은 0.63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를 예상하고 있죠. 여전히 미쳐버린 성장률이죠. 참고로 엔비디아의 공식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넌갭 기준 1분기 주당 순이익이 6.12달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2분기에 0.63달러의 전망이 나오는 것은 엔비디아가 지난 6월 1대10 비율로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집계한 전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엔비디아 평균 매출 전망은 286억 8천만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 전망은 0.6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가 집계한 것보다 더 강세를 예측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성장폭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전 분기와 비교해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100% 넘게 증가하는 것도 물론 어마어마한 성과인 것은 맞지만 직전 분기만 해도 260%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었던 걸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저성장한 셈이니까 말이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엔비디아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게 언제까지고 수백 %대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니 말이죠. 사실 매출 100% 증가도 어지간한 성장주는요, 가볍게 씹어먹는 수준의 성장률이기는 합니다. 시총 3조 달러짜리 공룡 기업이 이런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기형적인 것이라서요. 성장률 감소를 가지고 모멘텀이 꺾였네, 혹은 엔비디아 호황도 끝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함부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강세를 예측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표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블랙웰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3월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제품군을 공개하면서 B100, B200 등 새로운 AI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르면 3분기 중순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 블랙웰 제품군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애초에 올해 말에 나올 제품이었다고 해서 이게 2분기 실적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제품들의 생산이 늦어진다면 이번 분기 엔비디아가 발표할 다음 분기 가이던스 혹은 연간 가이던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처럼 시장의 기대가 높고 밸류에이션도 높게 형성된 기업의 경우 단기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이던스입니다. 한껏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만 하니까요. 만약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다면 이번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서도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웰 제품군의 지연 여부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우선 왜 생산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현지 시간으로 8월 2일 나온 디 인포메이션의 보도로부터였습니다. 이 매체는 엔비디아의 신형 AI 반도체가 3개월 혹은 그 이상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공급망 측 관계자와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측 관계자를 모두 인용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쪽 관계자도 생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 물건을 사는 쪽의 관계자도 주문권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니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 상황이었죠. 보도가 나온 것은 동부표준시로 2일 밤 11시였는데요. 이 때문에 이후 5일장이 열리자마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6%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애초에 3분기 전망에서 블랙웰의 비중은 높지 않았기에 실적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더니 현지 시간으로 22일에는 포브스에서 공급망 관계자를 인용하며 블랙웰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으며 예정대로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당사자인 엔비디아가 등판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를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드디어 엔비디아가 등장했는데요. 25일부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반도체 업계 학술 행사인 핫칩스 2024를 앞둔 엔비디아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블랙웰 GPU는 원활히 생산돼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 중이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양산에 들어가 올 연말 고객사에 전달될 것이라고 최근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브리핑 중 블랙웰 기반으로 설치된 사내 서버실 사진도 공개를 했고요. 이렇게 오늘은 다가오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망과 함께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같이 짚어봤는데요. AI 랠리가 고점에 이른 것은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정면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